주간 브리핑.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할 몫은 부지와 기반 시설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드를 들여와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국민 혈세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면 괴담이 될까요?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우리에게 떠안길 가능성은 없느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적립했다가 평택기지 건설비로 전용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이를 용인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논란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입니다. 그래 놓고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드의 방어 범위에 수도권은 빠졌지만 평택, 군산, 칠곡, 대구 등 주한미군 핵심 시설 대부분이 포함된 점을 들어서 결국 미군 기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기까지가 한겨레 분석입니다. 내년이면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지요. 행여 트럼프가 되는 날에는 미군은 공짜로 주둔해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의 본질이 미군 부대 방어용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의 3분의 1을 보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사드 비용 당신들이 대야지, 당신들에게 도움되는 거라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대꾸할 말이 없어지게 말입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경향신문. 사드로 남한 3분의 2 방어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드는 요격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해서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다.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 즉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을 과장해서 떠든 격이니 궤변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세무민은 박근혜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자 조중동도 그렇습니다. 공동 편집 회의를 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사를
다른 신문 기사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맹렬합니다. 사드보다 전자파 출력이 2배에서 3배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에 국방부가 기자들을 데려갔다. 측정해보니 30m 앞 전자파는 허용치의 4.4%였다. 이런 제목,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면에 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는 충청 지역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기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행간을 짚어보면 사드 레이더 100m 이내도 안전하다. 네, 이렇게 읽힙니다. 여기에 반박이 될 만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사드 운용 주체인 미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반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경우 환경 안전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안전하다고 했으니 이를 믿어달라는 것이 현재 우리 군의 논리인 셈이다. 네, 기사는 이러합니다. 그간 우리 군은 교원 영색의 대가였죠. 오죽했으면 국방부라는 별명이 달렸겠습니까?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전자파에 관한 전문가들 발언을 모아보겠습니다. 사드 전자파의 주파수와 출력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안전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출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전자파의 에너지도 세진다. 네, 해보기 전에 또 주민들이 실측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 핵심 군사 시설을 사상 처음으로 잇따라 공개한 것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나옵니다. 특히 그린파인 기지 레이더는 군이 그 위치조차 대외비로 관리해온 보안시설입니다. 충청 지역으로 특정하는 것조차 금기시해왔습니다. 얼마 뒤에는 괌 미군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취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자파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이 미군 레이더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설명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중동은 안전이 입증됐다며 오늘 설레발을 떨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엔 사드 갈등 부추기는 한중의 한국, 중국의 일부 세력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반정부 세력이 이번 사태를 호기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위협함으로써 배후에서 조력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가 태광산업의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결에서 4.1%의 반덤핑 과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힌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중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아직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광산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부과하지 않은 것이죠. 중국이 이 국면에서 화가 났다면 당연히 세게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교부 당국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일부 좌파 진보 매체는 지난 주말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 당장 중국의 경제 제재가 닥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 측이 경제적 보복을 취하지 않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언젠가 닥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일부 좌파 진보 매체에 중앙일보도 포함될까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됐을 때만 해도 당장 경제 제재가 우려됐는데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다만 눈에 띄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염려돼서 중국 정부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통관 기준이나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통관 거부나 포장 불합격 등 수입을 제한할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지적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의해서 일부 좌파 진보 매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한국일보 기사도 보겠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리아오닝성 단둥시에 있는 중조변민 호시무역구가 통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상 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일정액 이하로는 관세 없이 국경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조변민 호시무역구입니다. 예, 대북 제재 때문에 그동안 피해 수혜됐던 시장이었는데 다시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이럴 중국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위생과 검역을 중심으로 한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해서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서 남중국해 폐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무역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징적인 보복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 미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성주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외부인이나 단체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 성주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서 미군이 사드를 배치한 괌에 가서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포함된 괌 검증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드를 수용할 수 있는 구멍을 넓혀놓고도 과연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사드 주둔 부지로 확정된 성주가 포함된 대구 경북 지역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사드 배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K 지역의 사드 찬성 여론은 58.3%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28.5%였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TK 지역 의원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한때는 한국의 럼스펠드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조선일보에 우리 안에 사드 협박 동조자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대주의자들이라며 한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이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는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사드 왜 재검토해야 하나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 안위라면은 언제든 국민의 이익을 양보해왔다. 그러나 전선과 수도,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정부시설과 산업기지를 방어하는 데 무익 지물인 아무런 이익이 없는 특정 무기 도입을 놓고 이토록 국가적, 국제적, 지방적 대분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차분히 묻자. 주한미군 주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전시작전 지휘권의 미군 보유라는 21세기의 유례가 드문 3중 대미 안전장치를 갖고도 특정 무기 하나를 도입하지 못해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면 정부와 군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국가 안위와 국민 이익과 재산 문제는 의회의 핵심적 논의, 동의, 비준 사안이다.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비준과 동의 절차를 생략 포기하는 것은 국익과 민익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 국회 비준 필요 없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들려주고 싶은 칼럼이었습니다. 이용인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미국 리포트입니다. 미국이 처한 대외 환경을 보면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은 탈냉전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선 미군들은 동유럽에 파견되느니 차라리 이라크 쪽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5년 안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미군 내부에서 돌고 있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도 척을 지며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자산을 갉아먹는 것이다. 네,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한 사드 배치였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 친박 인사지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냈고요. 산업은행 회장을 지냈고, 산업은행 회장으로 있는 동안 부실기업 대우조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 그 결정이 논란이 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최경환 등이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직을 휴직했습니다. 이거 자의에 의한 휴직이 아닙니다. 이 은행, 즉 이 은행을 주도하는 중국의 사임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홍기택 부총재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는 휴직 카드로 시간을 벌면서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기택 부총재, 휴직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동빈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일체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계좌 추적영장에는 신동빈 회장 등 대상자 전원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피의자로 말이죠. 수사 착수 이후 한 달가량 계열사 사이에 수상한 자산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됐던 수사가 이제 롯데그룹 수뇌부의 개별 계좌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진전된 것입니다. 네, 이제 소환만 남았네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현재 직함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요. 간밤에 체포됐습니다.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검찰에서 배운 금융수사 지식을 범죄에 써먹은 점. 그래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대박 주식 의혹이 불거지니까 갖고 있던 돈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검사장급 고위검사의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을 검증하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권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니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말을 바꿉니다. 넥슨에서 빌렸다느니 갚았다느니 이런 식의 내용만 제출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 이상의 추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있었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검찰이 가장 뼈아파하는 대목은 진경준 검사장이 보여준 태도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언론에 나 진경준과 닮은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1등이라는 검찰의 위상은 무너지고 소인배와 다름없는 검사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그런데 동료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하겠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영권 전 서울시 교육청 총무과장, 지난 5월 말에 사직한 다음 7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법인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고 설립 인허가 당시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던 조영권 씨입니다. 이 과는 사립학교 법인 인허가, 임원 승인과 취소,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하나고는 지난해 9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김승유 이사장 등 9명의 학교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경균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도 2014년 말에 사직한 다음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사립초중고교 법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권리 보호와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민간단체인데, 이경균 전 국장이 2014년에 재직한 교육행정국은 사립법인 인허가, 법인 임원 해임 처분, 사립학교 적립금 관리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런 걸 전관예우라고 하나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0 규정 아시죠?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거 넘지 못하는 이런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가 8월 중순에서 하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그러니까 350 이것을 고수하는 정부 위원들과는 다르게 일부 민간 위원은 이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 뉘앙스는 민간 위원 이겨라, 이 분위기입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6월 야심차게 추진했던 궁스테이 사업이 전문가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 완전 무산됐습니다. 세계적 명사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면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당초에 숙박사업뿐 아니라 후속으로 내놓았던 일반인 대상 고궁 숙박체험까지 모두 접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돈 되면 뭐든 다 한다는 나쁜 이미지만 남겼네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로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에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가 무색하게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한 KBS 대구 MBC, TBC 대구 방송의 보도는 비판을 넘어 분노마저 느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단 삭발에 참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등교를 집단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니네가 해라고 그냥 돌속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라서 너무 통탄하고. 일부 농가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참외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자 추석까지 가능한 올해 농사를 아예 접은 겁니다. 물량이 아예 끊겨져 버렸고 저희들 이제 계속 실질적으로 지금 몸에 와닿았습니다. 와닿아가지고 더 이상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성주군수와 군의장 등 10여 명은 단식 농성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 사전 환경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상의 분명한 하자가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성주군 전체가 집단 반발과 농사 포기 등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발표 당일 정부는 언론 발표보다 지역민 설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책임 회피용 행보였습니다. 설명회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만날 필요도 없지요. 아니 설명을 하면 진작 옛날부터 하셨어야지 오늘 와서 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앞으로는 정보를 감추고 뒤로는 언론의 후보지를 흘리며 여론을 떠보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사드가 우리 지역인지 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비밀주의와 일방행보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통과 설득 대신 교묘한 답변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 정부. 신뢰를 잃고 불통정부라는 오명만 얻었습니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은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각종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한마디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도 없고 조율도 없이 공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도 5개 시도의 의견이 반영된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백지화시키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전과 방패장 등 경북 지역에 몰려있는 혐오 시설들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주군청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이곳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해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최대 쟁점은 레이더에서 뿜어내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 정부는 성산포도에 설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기지 울타리로부터 500m 안쪽에 위치하는 데다 지상 400m에 설치되고 발사 각도도 최소한 5도 이상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육군본부의 기술교본에 규정된 실질 영향권이 전방 3.6km라며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레이더 극초단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범위를 3.6km까지 넓게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자, 이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대구 방송사 보도국장들에게 이런 전화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정부를 이제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보고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부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의 칼럼 개, 돼지 안 되려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의식은 여전히 신분제 사회에 머무는 내부자들의 1% 동맹, 그러니까 99%의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이 1%의 동맹. 그 담합 구조를 알면서도 자기 생존권, 자기 인권과는 무관할 수 없는 문제를 한낱 술안주거리로 씹고 넘겨버리는 이들이야말로 그들에겐 정말 고마운 개돼지가 아닐까. 그들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끈질기게 기억하고 끈질기게 따지고 끈질기게 밝혀서 스스로 인간임을 입증할 수밖에. 투쟁해야죠. 싸워야죠. 우리의 생존권, 인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